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창의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인재들한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녕 그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지능이나 수리, 해결 능력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능이나 해결 능력 이런 거는 연습을 통하면은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좋아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데, 창의력을 연습을 한다고 물론 약간은 좋아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좋은 창의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창의성이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평소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관찰을 하게 되고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발명품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고 있다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노력, 99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아날로그에서는 첫 번째로는 좀 제약을 걸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활하던 방식에는 사실 창의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거의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을 걸어주는데 시간이나 리소스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제약이 생기면은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또 새로운 환경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왜 그런 거를 미처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 약간은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면 항상 정말 이 세상에 없던 거,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했던 것들은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있던 것들을 합쳐서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많이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이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고. 자, 일단은 정재승 교수님이 얘기를 했듯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꼬리를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연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여러 번 실행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 회복력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창의적인 것들은 사실은 실행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을 해 봐야지 새로운 것이 나오지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은 것이 창의성이나 창의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사실 창의성을 실행을 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우리가 무엇을 실험을 하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하다가 에이 귀찮아서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하려고 하니 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제약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AI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뭐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못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 컴퓨터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인터넷에서 계정을 만들고 연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에서는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변화가 있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실패 비용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는 거죠. 우리가 아날로그 같았으면은 그렇게 실패를 한번 하면은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고 다시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디지털에서는 뭐 아니면은 다시 하면 되는 내일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더선, 뭐 해봐 이렇게 농담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